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이 마음 이야기가 참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야말로 공부가 어느 만큼 이래 토대가 조금 생겼다 싶으니까 이 업그레이드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돼서 요번 이제 제가 이런 교재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한동안 교재 때문에 힘들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요번 공부는 상당히 그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저기 성부님. 어저께 제가 부산법회에서 어제 법회를 하면서 제가 성부님이 요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던데 그 지난주에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 전체를 놓고 우리 부산법부님이 유식하고 어떻게 갖고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잘 모른다. 제가 뭐 유식을 잘 모르니까 뭐 어떻게 갖고 다른지 말할 형편은 못 되고 그냥 표면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식의 이야기를 놓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만 좀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니까야가 알려주는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은 마음이라는 것과 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선 그 메커니즘이 설해지는 거잖아요. 12연기가. 그런데 유식은 육식, 말라식, 아래야식 이러면서 마음 하나를 놓고 그 내면으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차이 이걸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프로이드도 그 구조적인 면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는 제가 그 부산법회에서 요 식과 상이라는 거를 다시 마무리를 하면서 프로이드하고의 비교를 좀 했어요. 공통점이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건데 우리가 그동안은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는 쪽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이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산 법회를 통해서 제가 늘 이제 한 번은 제가 법인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요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상도 어떤 과정으로든 만들어진 것이 쌓여가지고 거기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를 제가 약간 지금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는 푸른 거예요. 경전이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포함이 되니까 이제 행위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요거에서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무는데 이게 뭐 또 속성이 되는 것으로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문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요새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잠재시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재. 우리가 잠재성향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누사야라고 해서 잠재성향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아누사야 잠재성향이 잠재하다라는 동사를 써요. 잠재한 것이 잠재성향이지. 근데 요 아누사야라는 요 동사를 같이 쓰는 말이 산야예요. 상이잖아.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도 잠재하는 거야. 요거 사실 뭐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전반적인 의미로 보면 아누사야 잠재 성향하고 상하고가 몸통은 같은 것 같아요. 잠깐 선생님 저 그 상이요. 예. 마음심이 그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뭐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법부님은 있잖아요. 예.
저거 뭐야 그 저기 저 풍수지리적인 이런 것도 버리고 한자를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려는 것도 버리고 아, 네. 죄송합니다만은 네.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으면 네. 이 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으면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제금 지금 마음 이래가지고 네. 지금 마음이니까 요 마음이라는 것과 지금이 합해진 요거를 현재심. 예. 뭐 현재심 이러기도 하지만 염이 빨리 오르는 삿띠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한면으로는 삿띠를 지금의 마음 이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뭐 타당성을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한자가 여기에 마음심자를 넣고 있다 해도 우리가 사실은 니카야 공부를 통해서 삿띠를 모를 때는 지금 요 순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삿띠는 뭐예요?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기능이잖아.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삿띠라는 기능이 마음을 제어하는 거죠. 마음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를 마음의 영역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괜히 저 연세 늦은 장로님한테 미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별 말씀. 분명히 그 지적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삼야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는 다르게 그 마음이 몸과 함께 전개되어가는 삶의 과정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것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자나띠 하면 식이고 수고 상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공부 과정에서 보는 것으로 부처님은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상과 의를 더불은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거 만호고 몸이라고 하는 거 안입이 설심이잖아요. 요거 합해가지고 육내입처거든. 육내입처가 대상과 함께 전개되어가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입처의 전개 과정 밖에서 개입하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육내입처적인 거 외에 밖에서 따지면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 그 전개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닌 상이라는 게 하나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삶을 표현할 때 상과 그러니까 삼야와 만호를 더불은 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얘기도 해가 이제 어저께 그 부산법회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그거 말하면서 요거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라 그동안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가면서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물론 이제 이 내면의 하여간 찢다부터 뭐 하여간 내적인 과정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잠재라는 것과 식이 머문다라는 요것이 동시에 결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머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구성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돌아오잖아. 장법은이 우리 늘 말하는 천저개짜리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생겨나서 천저 한 개가 되는 이 얘기죠. 하여간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어떻게 돼요? 죽어도 우리가 살다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 식은 해탈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잠재하라고 하는 요거는 이게 뭐 잠재 성향이 됐든 상이 됐든 하여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거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뭐 하여간 마음도 몸통으로는 하나지만 어떤 그 역할, 어떤 작용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불리잖아요. 요것도 삼야도 잠재해 있는 내적 경향성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잠재 성향 이러면은 바로 그 상이라는 그 몸통이 되는 곳으로 이러하게 잠재하는 잠재되어서 하나의 성향으로 있다가 조건이 되면 일어나서 개입하면 상.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상과 잠재 성향은 하나다라고 이제 일단 보고 그래서 아누세띠라고 하는 하나의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식은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만 잠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제가 그 부산법회에 참 그 초점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요 식이라는 것은 하여간 해탈할 때까지 윤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상은 어떻게 될까요? 요 상은 지금 좀 전에 봤지만 상과 의를 더부른 몸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얘기죠. 요렇게 놓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상이고 한 가지는 의고 한 가지는 몸이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진 않죠.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음 생으로 연결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연기하는 마음이라서 변화의 과정으로 가니까 아뜨만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요 상은 어떻게 될까? 상은 몸 따라 소멸하고 말까요? 마음 따라 다음 생으로 넘어갈까요? 최고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 어떻게 될까? 마음 따라 시험생이랑 똑같긴 한데. 그렇겠지. 그렇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성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아레아식 개념인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말한 거로 그 유식이 보는 마음하고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하고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 법우님이 상이 아레아식 같다. 요 얘기는 결국은 아레아식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네, 그죠? 그래 유식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건 부처님은 뭐 그게 아레아식이 됐든 말라식이 됐든 어쨌든 식은 식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바로는 심의식이라고 달리 부르지만 마음의 하나라고. 근데 부처님은 마음과는 다른 것으로 상을 쓰잖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오온이 오면 오치온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오치온이 내가 되잖아. 이 오치온을 우리가 늘 그림 그리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명색과 식이다. 그리고 명색은 몸에 해당하고 식은 마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가니카야 15번 대인연경 같은 경우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일단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식은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윤회하거든. 명색은 어쨌거나 식과 명색으로 이루어진 나중에서 식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윤회하는 건 식이야. 그렇죠. 그러면 명색은 없어져요. 네,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명색을 상도 없어져야 된다. 그렇죠. 명색은 색은 색이고 명은 뭐예요? 수, 상, 수상사. 사, 초, 작의 이렇게 5개로 경전이 정의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라는 몸에 대해서 수상사 초보의 과정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요걸로 명색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요 명색은 합해가지고 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여간 뭐 설명 빼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 지금 이제 최보부님 말씀대로 요런 개념으로 보면 상이라는 게 뭐냐고요? 이 상이 이런 어떤 전개의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전개 과정 밖에서 개입하는 놈이라서 요거를 분리해서 그죠? 따로 떼어가지고 상과 의와 몸 이래가지고 육내이처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어쨌거나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전개 과정에서 설명되는 이 명색인 명의 일부라. 그리고 이 명색은 몸 죽으면 따라 죽고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라. 그죠? 몸에 이게 이 자체가 몸인 거죠. 그러니까 명색이 식과 구분되어서 소멸되는 거라면 이 상은 기본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요렇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늘 그 시계 머문 쪽으로만 그림을 그리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건 고민하고 있던 것을 풀다 보니까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잠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니까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참 의미 있다 싶어서 어저께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제 부산법회에서 요 설명을 했어요. 요 설명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여쭤본 요거예요. 상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심의식, 마음은 윤회하는 거지만 상은 육체가 죽으면 따라 죽고 마는 몸의 일부인 거예요. 명색,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두 가지. 잠재하는 것과 시계 머금에서 시계 머금은 윤회하는 그놈이야. 그런데 잠재하는 이놈은 뭐냐 하면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거야. 요 얘기죠.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러한 그 인식 과정에 병든 상, 즉 번뇌가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번뇌의 개입 때문에 알매 왜곡이 생기잖아. 이 알미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거 상카다라고 하지만 탐진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요 탐진치 때문에 찍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오염된 결과로서 식을 머물게 하고 잠재시키고 그 결과가 괴로움인 거잖아. 결국은 핵심이 이거야.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내적인 경향성인 요 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탐진치를 일으키는 주범이라. 그러면은요,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상이 이제 따지면 지금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현정법부님, 요 상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 현정법부님 이제 뭐 한 60년 사셨잖아요. 지금 현정법부님의 내면에 그 상이라고 해서 어떤 경향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요 상이 어차피 우리가 윤회하는 삶이니까 이 상도 전생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온 것이 금생까지 연결되어 온 걸까? 아닐까? 어떻게 보셔요? 그게 뭐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아니겠지. 그리고 지금 이게 포인트라. 우리가 사실 지금 요거요. 요 단순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법부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이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면 그렇죠. 경전이 알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상은 마음 따라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경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현정법부님 한 60년을 사셨는데 지금 현정법부님을 구성하는 요 상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고주범, 요 내적인 경향성 상, 요거는요 따지면 법부님 전생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법부님의 금생에 태어날 때부터 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인간 몸이 가지는 뭐 이러이러한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부터 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60년 된 상이 쌓여 있는 거라.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프로이드는 뭐 의식, 전의식, 뭐 요 경계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무의식 이러면서 이 무의식의 영역을 설명할 때 보면은 아주 그 어린 시절, 뭐 유아 시절 또 뭐 어떤 그 어릴 적의 그 뭐 성적인 뭐 이런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적인 심리학에 근거해서 뭐 우리 성도분님 계시지만은 뭐 보편적인 아는 바로는 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뭐 보통 프로이드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치료를 하고 있고 요새 또 우리 사회에 보면은 유사한 것들이 많잖아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다양한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알려지는 거를 보면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대개가 이 프로이드적인 마음 이해를 가지고 나의 내면에 쌓여 있는 요 무의식적인 거 따지자면은 그 지난 몇십 년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거. 그래서 과거에 아주 그냥 강한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런 거라 이렇게 프로이드적인 이러한 마음 이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건 저 전문적인 분야가 몰라도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다 전문적이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이 대개 마음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불교는 뭐 하냐고요? 불교는 그때 뭐를 해야 되느냐고. 이래 봤을 때 제가 이제 어제 법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요 자리를 상이라고만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요 상이 전생에서부터 쌓여있는 그런 거 아니고 따지자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어떤 무의식처럼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마음이 전생에서 온 마음이 금생에 받은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그때부터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죠? 그거 타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상이 어떤 거냐라는 요 X표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요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누가 연구를 좀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프로이드라든가 또는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들이 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불교적으로 다양한 테크닉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부산법회에서 이게 하여간 요 두 가지 길 행위에서 식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요 부분에서 이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 명색은 윤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도 따라가지 않는 거, 요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50년 살았으면 50년간 쌓아놓은 것으로의 상,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과 거의 일대등한 요런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앞으로 정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요 영역에 좀 주목해가지고 성법부님 그렇죠? 요 부분을 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찌 보면 프로이드라는 그 철학자, 심리학자 이분보다는 부처님이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월등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금생에 생겨나는 일에 대한 해법이 상에 의해서
제공이 되고 또 그게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적으로 또 더 나아가면 전생에서 이어져 오는 부분에까지도 우리는 뭐 이건 또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제가 부산 목표에서 이 얘기를 1시간 한 반 걸려서 했거든요. 성도부님 요거 지금 그 동영상 올라가고 있어요. 뭐 내일이면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요. 요거 이건 제가 그 아주 그 재밌고 의미 있는 주제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 예. 기존에는 상을 자꾸 인식이라고 자꾸 그렇죠. 얘기하니까 저도 안 그래도 스님 딱 그 명칭을 딱 이야기하니까 아, 참 그렇구나 싶었는데 그죠. 그전에 자꾸 상 그러니까 자꾸 인식이라는 그 그래. 번역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자꾸 시하고 연결돼 버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보편적인 이해고 잘 지적을 하신 건데 그게 상이 인식이라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저너티 분별해서 한다면 이거 말고 달리 인식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상이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 삶을 표현할 때 산야와 만호와 더불은 육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라. 만약에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수와 상과 행과 만호를 더불은 뭐 이래야 되죠. 왜 여기서 수와 행은 빼고 상만 말하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만호와 몸 이래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이 과정이 그 만호와 육체라는 것으로 그걸 말해주는 거고 그 전개 과정의 밖에서 상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학자들이 그 부분을 못 보고 요 자리를 상이라고 간주하다 보니까 막 이런 면에서 약간 타당치 않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몸 따라 소멸하는 그러니까 식은 해탈할 때까지 가는 거고 상은 한 생 동안 쌓였다가 소멸하는 거고 요 차이를 못 본 거죠. 근데 그 차이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요 프로이드하고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무의식 자리를 상으로만 대체해 놓으면 어쩌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거의 전체 영역이 상으로서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다면 요거 프로이드와 니까야가 말하는 마음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뭐 유식과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이드는 어쨌거나 이걸 다 마음으로 본다고 상이라는 것이 마음과는 별개로 나를 구성하는 요 자체를 프로이드는 모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조적인 차이는 가지고 있죠.